네, 저는 인천 인수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심수지라고 하고요. 사회정서학습본과 SEL 본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 드릴 목차는요. 사회정서학습의 이해와 인천형 사회정서학습의 이해, 그리고 현 인성교육 및 각종 예방교육의 한계와 제한, 그리고 통합적 인성교육으로서의 마음챙긴 수업, 마음챙김 명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해외 및 국내의 마음챙김 명상 지도 사례, 그리고 수업자의 지도 사례, 마지막으로 본시 수업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정서 학습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정서 학습은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유지,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 이 5가지의 사회 정서적 역량을 다루고 있고요. 정서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5가지의 역량을 연습과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기술로서 제시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회 정서 학습의 탄생 배경은 청소년 범죄 및 학교 폭력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미국에서 보편적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교의 경험과 효과에 대한 연구를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골먼의 정서 지능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고요. 카셀이라는 사회 정서 학습을 연구하는 그 단체가 실행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대표적인 사회 정서학습 프로그램에는 마인드업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이며 신경과학, 마음챙김, 긍정심리학, 사회정서학습의 근거를 두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친사회성, 학업 등 향상된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내용 구성은요. 주요 사회정서적 기술을 중심으로 단원이 구성되고 사회정서적 기술의 연습 기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 가정, 지역 연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의 실시 현황과 효과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실시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시간 확보와 성취 기준 안내 등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인천형 사회정서학습인데요. 인천에서는 그 카셀이 제시하는 5가지 역량을 조금 변형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해, 관계 맺는 힘, 책임 있는 의사결정, 그리고 높은 자존감이 들어오는데요. 이 4가지 역량이 기반이 되는 것이 경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일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모든 학생들을 위한 정신건강 및 문제 예방의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입니다.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인성교육의 방향이 너무 좀 인지적인 부분 또는 점수를 내는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인성을 실천하고 내면화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성교육이 분절되고 단편적인 내용 전달을 하거나 일회성, 흥미 위주의 자율활동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율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정서 역량과 관련된 각종 교육들, 예를 들어 학폭 예방교육, 사이버 예방교육, 생태환경교육, 통일교육, 다문화교육 등이 모두 유기적이지 못한 상태로 단편적인 내용만을 전달하고 있으며 동영상 시청을 하거나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정서 역량을 위한 통합적인 발달을 제안을 하는데요. 저는 사회정서 역량에 대한 인지적 학습과 더불어서 실천적이고 지속적인 기술의 훈련하는 기회를 교과에 상관없이 교실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에 편입된 각종 예방교육들을 하나의 통합된 교육기구 또는 학교 및 학년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유기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고요. 마음챙김 명상은 주의 조절, 정서 조절, 정서 반응성 및 인지적 유연성, 대인관계 증진, 공감, 자기현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음챙김 명상이란 무엇일까요?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 몸과 마음을 의도적으로 관찰하고 순간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존 카바진이라는 분이 정의를 내렸고요. 이는 판단 없이 매 순간의 즉각적인 경험에 주의를 초점화함으로써 상황들을 편견 없이 명료하게 주시하게 하여 주의 대상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처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마음챙김이나 명상에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채팅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손을 들어주셔도 됩니다. 아무도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워크숍 이 발표를 마치고 난 후에 실제로 이 명상을 저희가 체험해 보는 시간을 짤막하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사실은 본래 불교에서 아주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오던 것인데요. 서구에서는 이 명상을 비종교적이고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의료 명상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영어로 약어로 MBSR이라고 합니다. 또 마음챙김에 근거한 인지치료 MBC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의료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것에서 이제 워낙 이것들이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것에서 파생된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명상들은 신경생리학, 뇌과학, 스트레스 심리학 등 다양한 과학 연구 분야에서 그 결과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명상은 어떤 것인가? 명상은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종류와 테크닉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MBSR을 수업에 도입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마음챙김 명상에 관한 그 연구가 해외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음챙김 명상은 청소년의 불안, 스트레스, 우울, 대인관계 등을 개선시키고 집중력과 정서적 효과뿐만 아니라 관계를 개선시키고 사회적 관계, 사고, 주의 유지, 자기 통제 등을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실제로 마음챙김 명상이 교육에 도입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SR이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고안된 곳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좀 주로 영미권 국가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마음챙김 명상을 사회 정서 학습의 일환으로서 공교육에 도입한 사례가 많이 있고 이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교사들이 마음챙김 명상 수련을 받고 그 후에 수련을 받은 교사들이 마음챙김 명상 연습을 교과 과정에 통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마인드업 프로그램은 언어, 예술, 사회과학과 같은 다양한 과목에 통합될 수 있는 15개의 수업에 주의 호흡, 시각화, 바디스캔과 같은 활동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나면 교사들이 교실에서 마음챙김 수행을 매일 할 수도 있고 또는 매주 수업을 통해서 또는 다른 활동의 일부로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작 전에 짧게 마음챙김 호흡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이 기술, 이 태도가 내면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수련, 수련일지 작성, 수업 토론 등으로 실질적인 연습 기회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및 사후 프로그램 평가가 이루어지고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명상교육 도입 사례입니다. 사티 프로그램은 미얀마 마하시 선언의 기본 수행법을 근거로 우리나라 B 선언에서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때 사티는 마음챙김 명상을 의미합니다. 뇌교육 명상 프로그램은 인간의 뇌와 신체는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준다는 원리에 입각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뇌호흡 수련 방법과 신체적 활동이나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마음 빼기 명상은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을 통해 자신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빼내고 긍정적인 우주의 마음으로 변화하는 마음 수련 방법입니다. 이 밑에 나온 표를 보시면 이 해당 연구에서 이제 대상으로 삼은 학교들이 보이는데요. 개인 양식을 보면 마음챙김 MBSR, 그리고 MBCT, 뇌교육, 사티, 신체 알아차림, 요가, 마음 빼기 등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MBSR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지도 사례 1년간의 활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 마음챙김 8주 코스를 도입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명상이 좀 낯설기 때문에 좀 많이 익숙해지는 기간을 가졌는데요. 아침 활동 시간 10분을 이용해서 요가 및 호흡 수련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 하고 또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런 카드를 매일 뽑게 해서 그날 뽑은 카드로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무드미터라는 것을 활용해서 나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표현, 공감, 수용하는 활동을 연중 실시하였는데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가 화가 난다, 짜증난다, 기쁘다, 행복하다, 슬프다 이런 정도 너무 단순한 것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런 말에 익숙해지는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교실에서 저 스스로도 학생들에게 마음챙김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수업 중에 떠들거나 돌아다니는 학생이 있을 때 기존에는 떠들지 마 또는 조용히 해라는 말을 썼다면 지금은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수업 예절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봅시다. 나를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스스로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마음이 전차시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막 흥분되어 있고 산만할 때, 이럴 때 억지로 이렇게 자리에 앉히기보다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활동이라든지 또는 몸을 오히려 더 많이 움직여서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시킨 뒤에 가라앉히는 활동을 했습니다. 1학기에는 좀 산발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정규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처음으로 한 활동이 초콜릿 먹기 명상이었습니다. MBSR의 8주 코스를 보면 첫 번째 시간에 항상 먹기 명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먹을 때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이렇게 다른 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먹는다는 행위나 내가 먹고 있는 음식 자체에 주의를 기울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먹기 명상을 통해서 이제 평소에는 흘려보냈던 것들을 이제 새롭게 발견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그걸 하고 난 후에 소감을 적은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했던 명상이 발 느껴보기 명상인데요. 이 첫 번째 학생이 쓴 내용을 보면 발 느껴보기 명상을 하고 발에 땀이 흠뻑 젖어 있는 걸 알았다. 또는 바닥이 차갑다, 뜨겁다, 허리가 아팠다. 이런 자기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을 알아차려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세 번째 했던 수업은 호흡의 닻을 찾는 명상인데요.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을 깊게 하게 되면 이제 흥분했던 마음이나 산만했던 마음이 조금 이렇게 편안해지고 가라앉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내 몸에서 내가 가장 호흡을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활동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8차 총 그 8주 코스 중에 제가 이번에 수업 촬영한 것은 두 번째 세션이었는데요. 이 세션은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마음챙김과 유쾌한 사건을 찾아보고 수련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 40분 수업은 처음에는 항상 듣기 수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종을 치고 그 종을 끝까지 들어보면서 그곳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과나 뭐 말린 무화과, 초콜릿, 건포도 이런 것을 사용해서 마음챙김 먹기를 수련을 합니다. 그 후에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수련했던 것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는 해초 동작 수련을 해보았습니다. 해초 동작은 아이들이 일어서서 자신이 해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발을 바닥에 딱 붙이고 나머지 몸만 이제 움직이는 활동인데요. 이 해초 동작 수련이 끝나고 나면 호흡 수련, 보석을 이용한 호흡 수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석을 배꼽 위에 올려놓고 앉아있거나 누워서 호흡을 하면서 내 배가 움직이는 것과 함께 그 보석의 움직임도 느껴보고 차가움, 뭐 아니면 단단함 이런 것까지 다 알아차려 보는 활동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유쾌한 사건 수련과 논의인데요. 수업 시간에 이제 아주 유쾌하고 또 소박한 행복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나 강아지의 털을 이렇게 쓰다듬을 때 기분이 좋았다든지, 뭐 수학 문제가 너무 잘 풀려서 좋았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에서 유쾌함을 느끼는 것을 찾아보는 활동이었고요. 이제 이 활동이 끝나고 이번 일주일 동안 새롭게 하게 될 가정 수련을 안내를 하고 마지막으로 똑같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수련을 마칩니다. 수업 중에 했던 유쾌한 사건 그림 그리기 활동지는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었고요. 일주일 동안의 가정 수련 일지는, 네, 이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련을 못했지만 이 친구는 4일 정도를 수련을 했습니다. 가정 수련을 할 때 아이들이 이거를 막 압박처럼 느끼게 숙제로 내주기보다는 이제 일지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니까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수련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제를 내주었고요. 집에서 하는 과제는 제가 직접 녹음한 수련 음성이 한 5분 정도가 되는데 그 수련 음성을 들으면서 수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마음챙김 명상 8주 코스는 이렇게 주제가 다 정해져 있는데요. 1세션에는 먹기와 호흡 수련, 2세션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마음챙김과 유쾌한 사건 수련, 세 번째에서는 생각 지켜보기와 불친절한 마음, 네 번째 불쾌한 사건 수련과 감정 수련, 다섯 번째 대응과 반응, 구멍과 다른 길들이고요. 여섯 번째는 대응과 의사소통, 일곱 번째 의사소통과 사랑, 마지막으로는 날숨의 끝, 이렇게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MBSR은 성인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 MBSR을 약간 어린이한테 맞도록 약간 변형한 코스를 수업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명상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한 짧게 5분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모두 학교의 의자에 앉아 계실까요? 마이크 켜고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의자에 앉아 계시면 그 앉아 계신 채로 의자의 좀 앞쪽에 그 뒤에 깊숙이 앉지 마시고
의자 앞쪽으로 좀 나와서 앉아주세요. 네, 그러면 정좌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은 상태로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곱게 펴니다. 다리는 편하게 두되 발바닥이 전체가 땅에 닿을 수 있도록 가지런히 둡니다. 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올려놓고 위험 있는 자세로 앉아봅니다. 이제 코끝으로 들어오는 숨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깊게 숨을 마십니다. 이번에는 코끝에 있었던 주의를 아랫배로 옮겨가서 마시는 숨에 아랫배가 팽창하고 내쉬는 숨에 아랫배가 수축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아랫배에 있던 주의를 양 발끝으로 가져가 봅니다. 발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간지러움이 느껴질 수도 있고 양말과 닿는 느낌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아무 감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이제 발끝에 있던 주의를 발바닥, 발등, 발꿈치까지 확장시켜 봅니다. 다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발에 있던 주의를 아랫다리, 무릎으로 옮겨봅니다. 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리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제 다리에 있던 주의를 손으로 옮겨와 봅니다. 손바닥, 손가락 마디, 손가락 사이사이 손등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이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손에 있었던 주의를 내 머리로 가져갑니다. 내 머릿속에 신선한 공기가 가득 찬다고 상상을 하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머릿속에 있는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서 깊게 내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있는 공간으로 돌아오는 의도를 가지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그러면 모두 마이크를 켜주시고 영상을 지금 굉장히 짧게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혹시 느껴진 것이나 알아차리게 되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아,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 반 아이들도 지금 1년, 네. 이옥경 선생님. 네,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동하는 걸 알았어요. 몸의 그 주위가 계속 이동할 수 있어서, 네, 저도 마음 편안해졌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걸 진행을 하면서 저희 반 아이들 정말 많이 산만했고, 코로나를 계속 겪었던 아이들이어서 의사소통이 정말 안 되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놀 때는 굉장히 신나게 뛰어놀지만, 또 조용히 해야 할 때는 조용히 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오늘 다도 수업을 특강을 했는데도 그때 아이들이 1시간 동안 굉장히 집중하고 조용히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좋은 점은 이제 아이들이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주의 집중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꾸준히 하면 나중에 성적 향상으로도 이제 이어지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1년을 했고, 올해 저는 처음 했지만 앞으로도 좀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겠어요? 1분밖에 안 남긴 했는데. 질문 따로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 앞에 QR코드 나중에, 지금 스캔하셔서 잠깐 만족도 설문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이 명상 수업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그 인천 아이스톡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